자, 오늘도 재계산업의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네, 그 최근 강동제약 하면 우리가 우한청심환, 거북표 네. 우한청심환을 기억하고 경옥고, 예. 무엇보다 또 강동탕, 뭐 네. 또 우리가 또 젊은이들 많이 먹는 또 비타500, 뭐 유명한데, 그 삼다수도 있지 예, 않습니까? 삼다수도 있고요. 강동제약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우선 그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수부 창업주가 네. 한방의 가학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네. 1963년에 창립을 했었습니다. 네. 원래 잠깐 창립 이야기를 좀 돌이켜 보자면 원래 그 최수부 회장이 그 판매 사원이었습니다. 네. 일반 제약에서 판매 사원을 하다가 일반 제약사 판매 네, 사원이요? 판매 사원을 하다가 그 당시에도 경옥고 같은 경우가 다른 제약사에서 많이 팔았습니다. 네, 지금 경옥고 하나 얼마 되는지 아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저 경옥고를 잘 쓸 일이 없어갖고. 100만 원 정도 됩니다. 한 알에. 저는 경옥고를 써보진 않아서 뭐 그런데 뭐죠 정확하게 약용도가? 이게 좀 뭐 인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, 뭐 예. 좀 기력을 회복하고 원기 회복하고. 네, 그런 겁니다. 주로 일종의 뭐 보약 같은 개념이네. 보약하고 돈 네. 많은 분들이 좀 사드시는 그런 네. 겁니다. 상당히 비싸네요. 예. 100만 원이. 그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뭐 50년 전이니까 네. 창립할 때 영업 사원을 하면서 이분이 보사부 직원들한테도 네. 경옥고를 팔았다는 공무원들한테도 해당. 공무원들한테도 보통 이걸 다 그냥 로비할 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. 직접 팔았다고 합니다. 하도 그리고 양복점 네. 그 당시 같은 맞춤 양복점이 많았지 않습니까? 예. 명로 같은데 네. 양복점 가서 뭐 경옥고 사라고 하니까 안 사니까 네. 자기가 한복을 맞추겠다. 네. 경옥고 하나 사달라. 아,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했답니다. 그만큼 세일즈맨의 그래요. 그 세일즈맨이 했던 거는 정말 뼛속까지 그렇죠. 세일즈맨이네요. 그러다가 도저히 세일즈로서는 네. 성공을 못 하겠다. 한계가 네. 있으니까 네. 그래서 회사를 창립한 겁니다. 네. 그게 광동제약의 어떤 기원이 됐습니다. 또 조선무역이 갖고 있는 위청수도 상표권을 인수했죠? 사실 조선무역 같은 경우에도 네. 거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됩니다. 네. 있는데 회사가 파산을 했었습니다. 네. 2000년대 중반에 쉽게 얘기해서 조선무역 같은 경우에도 주 그 생산 품목이 우황청심환, 뭐 경옥고 이런데 워낙 시장이 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쪽 상표권을 인수하게 됐습니다. 조선무역 같은 게 위청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저 않습니까? 위청수 많이 먹죠. 예, 우리가 예. 채했을 때. 네. 지금은 최성원 부회장 시스템이죠. 최수부 전 창업자의 아들이죠. 예, 맞습니다. 네. 지금 강동제약 사령탑에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뭐 좀 시끌시끌했나요? 우선 그러니까 원래 최수부 창업주 같은 경우가 네. 9년 전인가 그 강원도 평창에서 골프 치시다가 네. 갑자기 급사를 하셨습니다. 아, 급사로 돌아가셨어요. 그럼 예. 그 당시 나이가 한 1은 초반대밖에 안 되는데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. 아니 뭐 경호권이 뭐니 이렇게 보약을 많이 드셨을 텐데 어떻게 또 갑자기 급사를 하셨어요? 뭐 또 골프 치다가 이렇게 네. 저기 얘기 들으니까 뭐 사우나에서 네. 그냥 돌아가셨답니다. 뭐 사우나에서 돌아가셨으면 일종의 뭐 심정지 예, 그런 것 심근경색 같습니다. 쪽으로 돌아가신 예, 것 같은데. 그러면서 갑자기 저 최성원 부회장이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경영 수업을 좀 제대로 못 받았다고도 볼 수 있죠. 갑자기 돌아가 전혀 준비가 안 됐었겠네요.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최성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네.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밑에서부터 단계는 밟아왔는데 네. 갑자기 창업주가 돌아가시니까 좀 뭐 속된 말로 좀 얼떨결에 네. 회사를 좀 물려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근데 제가 아는 뭐 대기업 오너들도 그렇고 대다수 이렇게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뭐 대부분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네. 분들도 많고 네. 또 아무리 뭐 죽음이 누구나 다 죽겠지만 네. 이게 철저하게 또 평상시에 뭐 재산 증여나 상속이 잘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없고.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. 네. 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속 과정에서 그런 자본은 없었습니다. 없었고 지금 사이가 네. 그 어디야 광동 한방병원 삼성동에 있습니다. 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내부 거래 그런 혐의로 인해 가지고 몇 년 전인가요?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을 했었습니다. 네. 목숨은 건졌는데 몇 년도 일이죠? 이게 2013년 그 아유. 시점입니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었네요, 보니까. 되게 심했죠.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받다가 이렇게 뭐 투신한 경우는 잘 못 보겠는데 네.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? 대표적인 데요, 뭐 정몽원 네.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기보다는 어떤 모욕감
그때만 해도 검찰 조사 받으면 되게 뭐 심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아유, 반말하고. 벽 보고 있는 건 기본이고 네. 뭐 자로 이렇게 그 뺨을 때린다거나 네. 상당히 그 인격적 모욕을 주는 것에 있어서 뭐 검찰 조사가 상당히 강도가 높았죠. 그렇죠. 뭐 사실 뭐 재벌 오너 뭐 2세, 3세 같은 경우가 쭉 완전 뭐 다이아몬드 금수저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이 그런 모욕을 받게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.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검찰을 뭐 출입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.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.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낮은 포복으로 피의자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게 몇 년도입니까? 2000년 초반에. 아 그런 경우. 아. 뭐 세네 명이서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선착순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 뭐 예, 중앙지검입니까? 중앙지검에서 그런 일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참 이게 뭐 꼭 예전에 그 군사정권 때 고문만이 이게 또 모든 것이 아니거든. 이런 인격적인 모멸감 그렇죠. 이것에 대한 그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모멸감은 상당히 크거든요. 이게 고통이. 그렇죠. 사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멸감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우선 사람들이 당연히도 경찰은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짭세다라 하고 네. 내보다 뭐 한 단계 아래다. 네.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경찰에서는 뭐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투신자는 없는데 경찰은 자체는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. 들어가면 그렇게 뭐 무리한 수사를 하는 케이스가 덜한데 네. 뭐 영화에서 뭐 요즘 뭐 최근에 범죄도시 보면 뭐 진실의 방이라고 해서 뭐 그런 영화는 그렇게 약간 좀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경찰은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. 근데 검찰은 구조상 폐쇄적인 구조다 보니까 맞습니다. 그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예, 예. 어쨌든 말이 잠깐 엇나갔는데 다시 예. 그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 최성원 부회장 예. 그 업계에서 평가는 어떤가요? 지금 평가는 되게 좀 보면 부정적입니다. 그 이유가 네. 좀 무슨 그 경영 수업을 못 받은 측면도 있고 네.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약업계에서 한 빅5에 듭니다. 네. 뭐 한미약품, 중근당 이쪽에서 되는데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R&D 투자를 거의 한 매출의 10% 정도까지 합니다. 네.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거의 R&D 투자가 한 2천억, 3천까지 갑니다. 네. 근데 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매출이 한 1조 한 3천 정도 나오는데 그 R&D 투자가 거의 100억이 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강동제약 하면 왠지 뭐 R&D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유통회사의 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. 뭐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2012년에 네. 삼다수 판매권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뭐 삼다수 그리고 나머지 뭐 건강음료, 네. 흑개차, 옥수수 수염차 이런 판매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R&D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의 어떤 회행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? 네. 보통 뭐 10년, 20년까지 가는데 그건 못 보는 거죠. 네. 아주 단시간적으로 네. 단순히 어떤 거 돈 벌 수 있는 네.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회사 본연의 어떤 경쟁력은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렇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제약업계 내에서도 광동제약을 두고 그냥 무늬만 제약사다. 네. 제약사 같지 않은 제약사다. 네. 이름만 광동 뭐 제약이지 광동식품이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식품에 더 가깝죠. 브랜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제약사들이 보면 말 타이틀만 제약사인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게 제약 도소매 유통만 해도 제약자라는 브랜드를 붙이다 보니까 네. 참 어떻게 보면 이런 R&D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약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법적으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 제약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뭐라 합니까? 규제 산업이거든요. 라이선스 산업입니다. 네. 하다못해 신약을 하나 뭐 내놓으려면 뭐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회의 기간도 거쳐야 되고. 그렇죠. 무수히 많은 파이프라인 속에서 1상, 2상, 3상이 그렇죠. 또 나오려면 네.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자본이 투입돼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광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좀 간과시한 거죠. 네. 당연히 그 단 매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네. 대표적인 삼다수 네. 그런 쪽 막 비타 500 네. 그런 쪽만 좀 저 엄밀히 보면 거기 강동제약의 매출이 아니고 강동생활건강의 매출 아닌가요? 아닙니다. 강동제약의 매출이. 아. 자, 광동 이번에 생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한 지금 한 200억,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강동생활건강에 맞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. 자, 이번에 지배구조 논란이 왜 이렇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죠? 지금 태세곤 부회장이 쭉 경영을 하면서 부인이 있습니다. 손현주 씨라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손현주 씨를 그 자회사 강동생활건강의 사내이사로 보임을 시켰습니다. 그 연유가 쉽게 얘기해서 오너
지반을 그쪽에 안침으로써 사실 그 강동 생활건강의 어떤 지분 80%를 네. 최성훈 부회장이 갖고 있습니다. 거의 네. 개인 회사나 다름없습니다. 네.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강동 생활건강을 좀 키우겠다는 거죠. 네. 그건 배당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? 네. 그걸 다시 최성훈 부회장한테로 옮기는 네. 그런 그림을 좀 그리자는 겁니다. 이게 아무래도 좀 상장사고 다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? 근데 지금 뭐 광동제약 같은 건 상장사지만 네. 광동생활건강은 저 상장사가 아닙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네. 또 하나가 지금 최성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회사의 어떤 그 지배력이 굉장히 약합니다. 네. 지금 지분이 한 6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고 우호 지분을 합쳐도 17%밖에 안 됩니다. 아, 지분율이 상당히 네. 약하네요. 네. 네. 근데 이쪽 그 자사주가 한 21% 정도 됩니다. 네. 지금 최성훈 회장, 부회장이 어떤 지금 뭐 재계에서 업계에서 관찰하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. 그냥 최성훈 부회장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뭐 광동 제약, 지주 네. 그리고 사업회사 광동 제약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또 인적 분할이 됩니다. 네. 인적 분할이 되면 그 물적 분할이 인적 분할이죠? 인적 분할입니다. 네. 서로 예. 이렇게 저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회사로 내려가는 이제 자회사로 거죠. 내려. 인적 분할이 되면 네. 그 가지고 있던 뭐저 주식? 주식 자사주. 그 21%의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. 그러면 지배력이 더 공고히 되는 거죠. 거의 한 네. 23%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결국은 자회사를 통해서 자기 집사람 가족들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네. 의혹 그리고 어쨌든 자기 지배 구조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꼼수 전략. 그렇죠. 그렇게 뭐 오늘의 방송의 주제를 예, 이해해야 예, 될까요? 맞습니다. 자, 일감 몰아주기로 최 부회장의 지배력이 앞으로 더더욱 강화되겠네요, 그러면 이제.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배력은 강화되는 거죠. 강화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공정위라든지 국세청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데 아직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사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어떤 편법이라든지 물론 그걸 뭐 편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것으로 좀 관측됩니다. 어쨌든 뭐 법적으로 편법이든 불법이든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도덕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하고 사실 뭐 네. 제가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장 감시 기구 쪽에서 와치도구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 삼다수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넘는데 네. 앞으로 삼다수 매출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비중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? 혹시 저 뭐 편의점 같은 데가 뭐 그거 뭡니까 저 생수 같은 거 고르실 때 뭐 고르십니까? 나는 그냥 그 PL 상품이라고 하죠. 제일 싼 거. 아, 전 제일 그러시구나. 쌈을 먹어요, 저는. 근데 좀 다른 분들한테 이게 여쭤봤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삼다수 고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삼다수 매니아들 많습니다. 이게 일종의 또 물맛도 다르다는 그런 거 있고 일종의 어떤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삼다수를 쭉 고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시장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 혀가 둔해서 물맛의 차이를 잘 몰라요. 우리 한우식 기자님 좀 물맛의 좀 차이를 아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삼다수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가격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. 삼다수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물맛 네.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네.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에비앙 같은 경우도 좀 고르고도 있는데 에비앙 같은 경우는 약간 브랜드 노열티가 있기 때문에 네. 뭐 제가 다른 분들 좀 여쭤봐서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. 네. 에비앙을 고르는 사람들은 일종의 더 브랜드 노열티를 따지고 삼다수를 고르시는 분들은 삼다수의 물맛을 따진다고 합니다. 물맛의 차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? 그게 정말 뭐 물이 짜다, 뭐 달다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면 아주 표현하기가 그런데 네. 좀 느낌 와야 되는 거죠. 어떤 식으로 뭐 담백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잘 모르시죠 물맛 차이? 알죠. 이게 근데 느끼는데 말로 표현을 잘 못 않습니까? 기자가 말로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? 그럼 제가 다음에 네. 블라인드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맞추실 수 있으세요? 분명 있습니다. 뭐 에비앙이니 삼다수인지 아니면 뭐 수돗물 갖다 놔도 막 그렇죠. 하다보니 좀 이게 가격이 몇백원 산 아이시스라든지 뭐 네.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. 네. 네, 잠깐 얘기해서 했는데 네. 자, 우리 강동제약 그 자체적인 이런 뭐 기타 매출로 계속 그 매출 구성이 올라가다 보면 본연의 임무로서 R&D라든가 또
약국 매출 말고 병원 매출도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. 근데 약국, 병원 매출 다 따져봤자 뭐 전체 매출이 병원 매출이 사실 가장 큰 게 병원 매출, 약국 매출인데 좀 각각 보니까 한 병원 매출 한 20% 정도, 네. 약국 매출이 10% 정도, 네. 거의 60%가 소위 말하는 음료, 네. 삼다수 포함한 그 네. 흑개비차인가? 네. 예, 옥수염차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뭐 삼다수라든지 뭐 나머지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지금 비타 500 같은 경우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한 500원, 6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네. 이걸 만약 100원, 200원 올리면 소비자들은 다른 거 사 먹죠. 네. 다른 브랜드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. 왜냐? 자기가 아프면 특정 약을 그대로 하는 거고 이게 뭐 이제 약값이 뭐 한 몇천 원 올랐다고 해서 다른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회사의 어떤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 전체 매출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이 한 2조 3천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3% 4%밖에 안 됩니다. 다른 빅파이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%가 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재성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쪽에 매몰되다 보니까 점점 더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앞으로 어떤 회사 안팎에서도 어떤 광동제약의 어떤 그런 좀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창업자 최수부 회장님의 경영 스타일상 지금의 강동제약의 이런 경영 스타일 원하시는 방향이셨어요? 전혀 아니었죠.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70이지만 네. 한창 일하실 나이 아닙니까? 갑자기 이렇게 급사를 하게 되면서 네.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경영적인 어떤 DNA를 아들한테 좀 물려주지 못했나 하는 그런 너무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. 전혀 좀 제주 어렸을 때 그 네. 강동 우왕청심만 선전을 보면 네. 뭐 최고집의 최고집이라고 거기서 말이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최고집으로 정말 청심환을 만든다라는 그런 그 R&D에 대한 그 욕심이 상당히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유통회사가 돼버려서 정말 안타깝네요. 지금 거기 서초동에 보면 저 광동제약 본사가 있습니다.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최수부 회장 예. 나름대로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. 최수부 회장이 뭐 이렇게 창업하행 과정까지 쭉 있는데 보통 사람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말로만 듣던 그런 최수부 회장의 어떤 말씀하신 최고집에 그걸 좀 느끼게 됩니다. 네. 자, 이 방송을 보시는 강동제약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최성현 부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최수부 창업자님의 그런 좀 정신과 어를 이어받아서 정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제약회사로 다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희 방송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또 한원식 기자 좀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는 풍레이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